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이른 시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제를 놓고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좀 테이블에 올라갈 걸로 보세요?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예. 관세로 시작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원하는 게 4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대미 투자고, 그다음이 시장 개방, 그리고 미국산 물품 구매, 그리고 안보 이슈, 이제 동맹 현대화로 많이 얘기되고 있죠. 네. 근데 이 4가지가 지금 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성락 실장이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정도 중요한 의제들이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현재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안보 이슈. 안보 이슈는 관세 때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맹 현대화라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군이 주도해서 한반도 방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중국 견제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이냐. 근데 둘 다 녹록지 않은 거고, 특히 두 번째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본인은 그렇게 특별히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트럼프까지 가는 길에 있는 실무진들, 뭐 장관들, 그런 입장들은 대중 강경파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이번 회담에서 해결료 공급망 강화를 포함한 이제 원전 협력도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협력 쪽은 미국의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마스카라고 불리는 그 조선업과 더불어서 분명히 미국도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만한 역량과 능력이 현재 되지는 않고 있고, 뭐 세계에서 또 원전을 제일 잘 짓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래서 러트니 상무장관이랑 이번에 잘하면 MOU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들립니다.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선 분명히 필요한 게 있거든요. 상업적으로도 우리가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갖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처리 시설도 이미 다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5년 후면 이제 다 포화 상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핵 능력, 핵 잠재력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한국에선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좀 부담이 돼서 쉽게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조율 중인 지점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도 한미 간 아직 합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다고 밝혔고요.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방미길에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글쎄, 강 비서실장이 방미가 저는 제일 좀 뭔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역대로 대통령이 오히려 해외 출장을 가면 당연히 국내에서 여러 가지 걸 챙겨야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갑자기 가야 되고 그 본인이 할 일이 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서 이 한미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강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가 백악관의 수잔 와일스라고 불리는 사실은 가장 트럼프가 유일하게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데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이니까 서로 간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그 선에서 안 풀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거 보면은 또 미국 농축산물 수입 이 부분도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장을 개방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그 관세 합의한 직후에 한국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들이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결국 방위비 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 인식에 이게 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보다 9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미 방위 분담 협상을 했고 그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한 거고 우리 국회를 통과한 거고 그러니까 이 양보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핵심 의제로 걸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관세 협상 방위비 증액 이 부분 외에도 그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이제 관세 협상도 아시아 쪽에서
대해서는 어쨌든 대중 견제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에서도 우리한테 대중 견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위 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얘기했는데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훨씬 더 이전보다 강경한 중국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너무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미일 공동 성명이 2월 달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관세 협상을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관세 폭탄을 사실 트럼프가 던지기 시작한 이후에 정상 간의 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나온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단판형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 5월 말일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안미 경중은 안 된다.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죠. 그 사실은 한국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물어오고는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 스타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지점도 이번 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트럼프의 대응이 매우 쉽지 않죠.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이 15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로 가르치려고 두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스위스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당신의 무역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얘기했더니 관세 31%에서 그 자리로 해서 39%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억 달러, 100억 달러 그렇게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대미 투자를 하면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3,500억 불에 우리 기업들 1,500불 합쳐서 5천억 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 당국이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행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맞춰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신형을 이렇게 보여준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북한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자유 방패 작전 우리 현재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물론 북한이 김정일 시기에는 연합훈련 기간 도중에는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기에는 연합훈련 도중에도 일정 수준 높은 수준의 고강도 도발을 했는데 지금 일종의 말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지대공 방어 미사일이라는 것은 사실 방어형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성이 강하진 않다. 당연히 저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 와중에 만약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면 오히려 북한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강행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한일 정상이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미가 일종의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일종의 실용 외교의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나 민족적인 관념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한일이 현재에서 뭐가 필요한 것을 확인이 됐다. 이거 한미가 우리가 계속 관세 얘기, 미국 얘기를 했는데 거의 같은 수준의 압박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죠.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의 핵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협력이 될수록 우리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만에 이건 공동 성명은 아니고 그 기자 그 공동 성명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어학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